자, 오늘은 그 CMS에 있는 부가 기능들 그것들에서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 필터링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모든 게시판에서 이제 글을 작성하거나 뭐 수정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뭐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스피치 서블릿을 보시면은 이제 이쪽 디스패치 서블릿 파일은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 혹시라도 이 서블릿 단에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면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UCMS 디스패치 서블릿은 CMS 내에서 이미 이제 정의가 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인정보 필터 같은 경우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소스에서 지금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인터셉트로 작동을 하는데, 인터셉트는 이제 특정 메소드가 동작을 하기 전에나 아니면 동작한 후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RL 패턴이 BBS로 중간에 BBS이고 특정이 이제 그 게시판 아이디가 들어올 거고,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메소드를 탔을 때 이제 얘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문서에서 봤던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검출이 되면은 개인정보가 검출됐다고 하면서 이제 백을 넣어요. 히스토리 백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등록 페이지에서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기타 필드들 이런 데 작성을 한 것들만 검출을 하는 거지, 첨부 파일에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것까지는 검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까지 검출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정 솔루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들어오는 파라미터에서만 검사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열람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를 봤을 때 이 본 사람의 열람한 사람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람을 했는지 이걸 이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기록하는 테이블은 유저 인포 PRTC라는 테이블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열람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열람한 페이지 정보라든지 열람자 아이디, 그 열람한 사용자 아이디, 뭐 열람 일시, IP 주소, 뭐 특징 이런 것들을 목적 같은 것까지 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을 저희 CMS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커먼 서비스 디피니션이라는 어노테이션 안에 리스너 앤드 메소드 이렇게 해서 유저 인포 PRTC 리스너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어떤 메소드를 수행을 했을 때 이 작업을 할 거냐, 그러면 포 업데이트나 뷰 화면에서 나는 이 열람 기록을 쌓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간단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회원 정보를 볼 때 열람 기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개인 정보가 들어가져 있는 화면, 이제 지금 CMS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화면은 통합 회원 관리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KTH라는 사용자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열람 이력을 쌓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쌓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소스를 잠깐 보면은 유저 멤버 서비스 쪽에 지금 이 어노테이션에 지금 이 리스너가 지정이 되어 있죠. 퍼업데이트하고 뷰하고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안에도 이제 개인정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들을 했을 때 개인정보를 쌓는다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런 다른 언어 지금 리스너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이제 공통 코드를 쓰는데 유저 타입, 그러니까 유저 정보, 유저 유형에 대한 코드에 대한 리스너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코드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제 JSP 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전달이 돼요. 지금 다 이제 대부분이 지금 코드, 그 다음에 유저 인포 파람 리스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사용자 정보 뭐 전화번호라든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은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합을 해줘요. 그래서 특정 이제 변수에서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공통으로 쓰는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매번 해주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좀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리스너가 꽤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봐서는 공통 코드,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얘도 지금 코드네요. 그러니까 얘는 성별 코드겠죠. 성별 코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썼는 건데, 비포에다 지정을 해줬다는 것은 그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게 이제 비포에서 그 메소드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비포에다가 시작하는 시간을 넣고 애프터에다가 끝나는 시간을 체크해서 둘이 빼주면은 그 메소드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 비포에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지. 개인정보 지금 열람 이력을 쌓는 거죠. 개인정보 열람 이력을 지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에서 지금 그 피포에서는 파라미터들을 받았죠. 받고 이제 관리자에서만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관리자 사이트이면은 세션 리드 아이디 여튼 이제 그 권한 같은 걸 체크하는 거예요. 조금. 그 다음에 애프터에서 보고 나면은 이제 저장을 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열람 이력을 여기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쌓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정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람 이력을 쌓아야 된다 하면은 저 리스너를 어노테이션에다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쌓인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 XXS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XX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약자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예시가 없나? 자, 이제 우리 세션 아이디 같은 게 이제 해킹을 하려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보는 것들이 이제 세션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리자로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번호표를 하나씩 준다고 보면 돼요. 한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관리자로 들어와 있고, 그럼 나는 번호표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나는 4번인데 1번의 관리자 그 아이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인지 10인지 8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알아보는 게 이제 그 우리 간단하게 해서 스크립트, 얼러트, 쿠키, 세션 아이디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면은 그 세션 아이디가 얼러트처럼 딱 찍혀요. 이렇게 해서 세션 아이디를 갈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세션 아이디가 32자리나 60몇 자리로 이제 막 이제 난수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갈취를 해서 특정 화면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서 그 세션 아이디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몰라도 그 관리자의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서버가 너는 키가 이거다 하고 그 API 키 주듯이 토큰 주듯이 준 거니까. 근데 서버한테 자꾸 이거라고 하니까는 그걸 허용을 해준 거죠.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조금 전에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꺽쇠를 썼잖아요. 꺽쇠. 스크립트라는 걸 먹여주기 위해서 꺽쇠를 쓰고 꺽쇠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얼러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막아주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태그들을 치환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end LT로 치환해주고 end GT로 치환해주고 싱글 쿼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싱글 다운 쿼터를 이걸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의 일련적인 작업을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라미터를 받잖아요. 받으면은 get 파라미터 하고 name 이렇게 해서 받아서 출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name이라는 값에가 저런 태그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출력이 돼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은 replace 해서 꺽쇠를 end LT로 바꿔라. 이게 이제 하나만 아니겠죠? 지금 아까 대표적으로 4개를 했잖아요. 이 꺽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싱글 다운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주고 쌍따옴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다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번 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고 함수로 이제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얘를 해줘요. JST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이제 또 감싸줘야 돼. 뭘로? Cout으로. value는 이거다. 이렇게 해주면 이 Cout에서 얘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얘들을. 그런데 얘들을 이제 안 해주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신 해주는 게 이 루시 필터예요. 루시. 그래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이렇게 해줘요. 치환해서 해줘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 우리 원래 쓰던 대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얘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써도 다 치환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얘가 우리
그 에디터에서 써서 HTML이 먹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바꿔줘야죠, 다시. 그러니까 다 맞고 나서 실제로 풀어줄 거면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제 뭐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보면은 지금 cout에서 escape XML을 펄스로 줬어요. 얘는 지금 그걸 먹지 말고 다시 치환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꺽쇠나 이런 걸로 치환을 해서 내용을 HTML을 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리저트에 HTML80, 그러니까 HTML 옆과 Y, 그러니까 HTML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HTML 사용해서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줄바꿈 정도만 해서 뿌려라.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다 해주는 게 이 루시 필터예요. 이제 우리 쪽에는 루시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아까 HTML로만 다시 변환을 할 때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 그 외에도 여기서 좀 막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것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얘를 완벽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 루시 필터는 참고적으로 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쓰는 지금 필터예요. 그걸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우리도 갖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금지 단어 필터라는 게 있는데, 비속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글을 쓸 때 게시판에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조금 사이트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런 비속어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그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했던 그 개인정보 필터하는 것처럼 실적으로 그 입력받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입력을 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뜨는 거죠. 다음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안 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얘도 보안인데, 세션 하이제킹 아까 그 세션을 터치를 했잖아요. 탈취를 해서 이제 다른 데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세션 아이디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발부를 했는데 4번이 실질적으로 1번인 것처럼 주입을 해서 하이제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 탈취가 됐더라도 이거를 막아 놓으면 또 이제 좀 한 번에 더 방어가 되겠죠. 얘는 우리는 이제 세션 아이디를 1번이라고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1번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떤 IP에서 로그인을 했다, 어떤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했다, 이런 정보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이 1번이라고 해서 자꾸 주입을 하는데 너 그 IP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걸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셉터를 써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URL에 대해서 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유저 IP도 나오고 뭐 브라우저도 나오고 이래요. 브라우저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의심이 된다고 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자 메뉴 권한 체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자에서 보면은 전에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이제 관리자 권한을 이제 룰로 관리를 해요. 룰로 관리를 하는데 이 룰이라는 게 이제 뭐 총무부서만 가지는 룰, 아니면은 뭐 기획자들만 가지는 룰, 개발자만 가지는 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특정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총무부서에서만 들어가는 메뉴가 따로 있다. 정산하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했을 때 그 메뉴만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들어가 보면 특정 메뉴만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는데 이 룰을 안 가진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URL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하는 게 이 권한 체크하는 거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소스를 잠깐 보면은 지금 메뉴 권한 체크 이 부분인데 MVC 매핑이라는 것은 이제 이 권한 체크를 할 URL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익스클루드 매핑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뺄 것.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잡고 뒤로 이제 여기서 이제 빼나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은 해야 되니까 뭐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공통단어로 이렇게 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빼고는 전부 다 권한 체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익명사하고 익명 사용자하고 실명 사용자 접근 페이지 지정 이것들은 이제 익명 사용자는 아예 로그인 자체를 안 한 거고 실명 인증자는 뭐예요? 실명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명 인증을 받지도 않고 회원가입 페이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안 쪽인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여기서 관리자 관리, 이 관리자 관리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로그 아웃을 했어. 그런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캐시를 사용 안 하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간다는 이게 맞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이 페이지로 다시 와요. 왜? 캐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근데 새로 가침하면은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요. 이 페이지로 오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일단 개인정보들이 들어가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내가 이미 알아냈죠. 아이디를. 패스워드만 무작위로 돌려서 패스워드만 알아내면 이 계정은 또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시를 사용을 못하는 페이지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캐시 미사용 설정하는 페이지를. 그래서 특정 뭐 멤버, 유저 이렇게 들어가면 이 페이지들은 캐시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 부분적인 이제 내용들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CSRF 인터셉터는 뭐냐면은 이것도 보안 쪽이에요. 보안 쪽인데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어요.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는데 권한 체크가 글을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우리한테는 사용자 쪽에서는 관리자 쪽에만 있겠죠. 근데 이제 특정 게시판에 글쓰기 게시판이 있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은 폼 네임은 메인 파일 이렇게 주고 액션은 게시판 아이디가 B0001이어서 그 다음 여기에 사람들 대부분 인서트.2를 쓰더라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풋 타입은 엔티티 SJ 제목이에요. 제목 밸류 해서 이번 신청자분들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에다가 뭐 계좌번호 조금 이렇게 하겠죠. 그래놓고 원노드 이렇게 한다든지 원노드나 원클릭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시켜놓죠. 서브밋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이 게시물을 보면서 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화면이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서브밋이 되면서 실제로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뭔가 토큰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토큰을 발급해서 얘는 1, 2, 3, 2, 3이다. 그런데 저장하는 페이지에서 세션에도 담아놨겠죠. 저장하는 페이지에서 얘하고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션에 있는 토큰하고 맞는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으면 뒤로 뱉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카탈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인터셉터나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CSRF 그 인터셉터는 문제가 매 페이지마다가 토큰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레일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CSRF 토큰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뭐 있겠죠. 어디 뭐 사용자에서 글쓰기가 가능한 페이지들 뭐 그런 데는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등록 처리하면서 이 토큰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씩 더 해줘야 돼서 또 애매한 페이지들이 있어요. 얘가 실질적으로 등록 페이지인지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원리는 그거거든요. 이 등록 페이지를 갯방식으로 오는 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은 처리를 하는 페이지로 봐서 갯방식에서 처리했던 페이지에서 토큰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계가 포스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인서트 처리를 하기 전에 비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는데 얘가 포스트로 넘어가는 데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이 CSRF 그 인터셉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별도로. 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그 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겟 방식에서는 토큰을 발급하고 포스트 방식에서는 비교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얘가 토큰이 없어서 에러가 났을 때는 토큰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특정 페이지에서 뭐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얘를 한꺼번에 작업을 해주려다 보면은 좀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얘는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해놨어요. 여기 실사를 토큰. 이 위에 인터셉터나 이런 것들 사용 안 하려면 이렇게 전부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일단 보면은 모든 퍼 업데이트문 업데이트 그 URL 그 다음에 업데이트 URL, 퍼 인서트 URL, 인서트 URL, 뷰 URL, 딜리트 URL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빠져야 될 때가 로그인하는 페이지라든지 공통단 이런 데를 빠지고 있죠. 근데 이 패턴이 아니고 또 다른 패턴이면은 얘들이 이제 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얘한테 이 URL 패턴을 안 썼는데 이 CSRF 인터셉터는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URL을 또 추가해주고 이런 조정들이 계속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초반에 잡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보안이나 이런 쪽에 RFP는 제한 요청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번 과업을 수행할 때는 이런 보안, 얘는 꼭 막아주라, 뭐 하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얘는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개발을 하는 거죠. 원래는 막아주면 좋죠. 인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한다. 다음에 그 시큐리티 쪽이 있는데,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그 서버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파일 액티브는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는 이제 스프링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 모드를 설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모두. 지금 우리가 CMS 세팅할 때 전부 다 로컬 모드로 지금 세팅을 했죠. 로컬 모드로. 로컬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환경 변수도 로컬 것을 읽고,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설정들을 전부 다 로컬로 지정된 설정들을 쓰겠다는 이야기고, 대부는 개발 서버, 테스트는 테스트 서버, 리얼은 운영 서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 빈 해서 프로파일 이렇게 주어, 얘는 로컬 대학 테스트에서 이 밑에 것을 쓴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ng라는 모드에서 밑에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저에서는 유저 1, 유저 2. 자, 아까 모드가 총 4가지였는데 지금 유저 1, 유저 2가 나오고 mng가 나왔죠. 얘는 개발 모드는 아니고 그냥 프로파일 정도로 보면 돼요. 프로파일. 그래서 설정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서버가 여러 대예요. 소스는 한 번인데 서버가 여러 대. 자, 사용자 서버 하나, 사용자 서버 둘.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자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들 설정 파일들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조금씩 다르겠지. 사용자 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스케줄을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도 지금 스케줄 소스가 있는데, 자바단에 보면은 서비스 밑에 스케줄러라고 있어요. 스케줄러. 여기에 보면은 회원들이 1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1개월 전에 휴면 계정 전환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일이나 문자 발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는 매일 이거 새벽 0시 뭐 20시 0분 정도에 얘가 돌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메일 발송을 하겠죠. 지금 메일 샌드 하는 거보다 메일 발송을 하겠죠. 이런 스케줄이 도는데 얘가 지금 사용자 1, 2 관리자가 있는데 얘 세 군데에서 다 돌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관리자에서만 돈다든지 사용자 원에서만 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설정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 모드도 이렇게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지금 자, 이게 한 페이지 안 돼서 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 대로 운영될 때는
여기다 리얼해서 그냥 로컬에서 개발할 때 로컬, 대부 올릴 때 대부 이렇게 해서 리얼이면 리얼 이렇게 하나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대로 갈 때는 좀 분리를 해줘야 돼요. 사용자 운영이긴 한데 운영에서도 유저 1이다, 유저 2다, 얘는 관리자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자, 유저 1에서만 설정 파일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설정 파일을 따로 주면 되는 거고, 유저 2는 2에서만, MNG는 MNG에서만 이렇게 한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추가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메뉴 같은 경우 매번 쿼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양도 많고 얘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쿼리해서 실제로 잡았다는 해서 조작도 많이 하거든요. 조작이란 게 이제 뭐 뎁스별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URL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뭐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얘들이 매번 쿼리해서 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얘를 쿼리해서 메뉴를 뿌려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캐시에다 올리는 거예요. 캐시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콘텐츠를 이제 HTML 작성을 하고 관리자에서 저장을 누르면은, 화면에서 볼게요. 회사 소개가 있는데, 얘를 저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 URL 패스에 실질적으로 이제 JSP 파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실제로 이 콘텐츠를 호출하면은 이 페이지가 인클루드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만 이제 DB에 남게 돼요. 히스토리만. 자, 이렇게 되는데 서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관리자에서만 내가 이걸 수정을 했어요. 사용자 1, 2도 얘들과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동기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뭘 쓰냐면은, 이 DB에다가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걸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동기화 작업을 했다. 동기화 호스트라는 것은 서버들이 내가 이 지금 동기화 그 작업을 올려놨는데 내가 싱크를 했다 안 했다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뉴를 내가 바꿨다 하고 등록이 되면은 각 서버에 와서 저게 많이 바꿨네, 우리도 바꿔야지 하고 다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캐시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저 1, 유저 2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내가 유저 1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유저 1이 나는 작업했다고 여기다 등록을 해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유저 2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업했다 안 했다를, 자, 메뉴를 누군가를 갱신을 했어요. 관리자에서. 그러면 유저 1, 2에서 계속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저 1으로 해서 갱신을 했다, 유저 2로 갱신을 했다, 이런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라도 얘를 또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설정 파일에서는 시큐리티 쪽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NG는 관리자형이에요. 관리자는 이 BOS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이 BOS로 시작하는 것들을 일부 막아야 돼. 그 관리자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 쪽에서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권한 체크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쪽에서는 BOS로 시작하는 것들 다 막아줘 버려야 되겠죠. 룰
멀티피니시 해가지고는 막아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 파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얼은 따로 가고 이 로컬 데브 테스트만 얘를 쓰겠다 하면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돼요. 프로파일 해가지고는 로컬 데브 테스트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큐리티는 이쪽을 타고, 지금 보스하고 유저는 리얼을 타고 있죠. 이 두 개는. 그래서 만약에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이 세 개 모드는 얘를 타고, 그 다음에 운영에 올라갈 때는 얘를 타게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스케줄러 한번 볼게요. 스케줄 로컬에서 좀 돌아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좀 힘들잖아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뭐 10분마다 하나씩 도는 스케줄이 있었다. 그럼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로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안 돌리게 하려면은 얘를 주석 처리하면 돼요. 얘를. 그다음에 리얼에서만 돌게 하고 싶다. 그때 프로파일 리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리얼에서 얘는 타면 되겠죠. 얘는 주석 처리 놔두면 되고, 또 뭐 간단한 것들은 다 데이터 소스 같은 거 보면은 자, 로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고, 데브 테스트 JUnit은 이렇게 설정해서 쓰고, 리얼은 또 이렇게 설정해서 쓰고,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는 지금 우리 커리 같은 게 찍히죠. 커리가 이제 개행이 된다고 그러죠. 줄바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찍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운영에서도 줄바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좀 시간이 좀 잡아먹어요. 이제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펄이 찍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운영에서는 아예 안 찍는 게 낫죠. 그래서 설정이 약간씩 다르다. 그렇게 다르게 해주고 싶은데 매번 이 설정 파일을 바꿔서 올리고, 옛날엔 바꿔서 올리는 것도 많았어요. 운영에 올릴 때는 뭐 우리 파일 업로드 패스가 뭐 업로드 슬러시 업로드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로컬에서는 C 드라이브 어디에 이렇게 되고, 매번 바꿔서 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모드를 나눠서 바로바로 그냥 다 올려도 지가 그 모드에 따라서 설정 파일을 따로따로 입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캐시를 알아서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캐시는. 자, 캐시를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여기 EH 캐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설정에 대한 이런 설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고요. 한 번씩 읽어보고요. 자, 캐시 이름이 있는데 스토어드 BBS 어트리뷰트예요. 얘는 이런 캐시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캐시 이름들에 대한 설정들 얘로 보면 되고, 얘는 알고리즘 같은 거겠죠. LRU 알고리즘으로 쓰겠다. 얘는 뭐냐면 이제 게시판을 이제 뭐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이제 게시판에 무슨 게시판이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에디터를 사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까 우리 그 HTML YN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HTML YN은 얘를 사용을 하면 HTML이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으로 하면 미사용이고, 그 다음 댓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설정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게시판 불러올 때마다 뭐 게시판 글 조회할 때마다 이 설정들을 계속 커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캐시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그 캐시 이름이 스토어드 BBS 어트리뷰트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캐시에다 담아놨는데 변경된 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1분에 한 번씩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 5분에 한 번씩 변경해 주는지 뭐 그런 주기가 있으면은 어쩔 때 보면 그러죠. 그 통합 검색 같은 경우 이제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도 바로 통합 검색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그 저녁에 있어서 색인을 한번 하고 나야지 그 다음날 보여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주기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좀 괜찮은 게 있죠. 얘가 수정이 되면 갱신해 줘 버리면 되잖아요. 등록이 되면 갱신해 주면 되고 삭제가 되면 갱신해 주고 그런 로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스토어드 BBS 어트리뷰트 캐시 싱크 리스너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아까 EH 캐시의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캐시 싱크 리스너라고 뒤에다 이제 붙여서 해주면은 얘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일어날 때 이 캐시를 동기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싱크 테이블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싱크 테이블은 아까 이야기한 동기화 테이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넣어주면 이제 다른 서버에서 가져가서 걔를 동기화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 작업 테이블이 있고 얘들이 지금 동기화 했는지 안 했는지 싱크 호스트 얘가 그거예요. 아까 유저 1, 유저 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작업인지 여기 보면 뭐 메뉴 작업도 있고 좀 이제 흐릿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얘들은 이제 거의 콘텐츠 작업들이에요. 콘텐츠 작업들. 얘는 콘텐츠고 어떤 콘텐츠인지 지금 메뉴번호로 알려주고 있고 걔를 지금 싱크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정도. 이 게시판도 마찬가지지만은 메인에서 우리 이제 뭐 최근 5개 글 가져오고 이런 것도 메인 페이지에서 계속 커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속도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캐시에다가 담아놓거든요. 최근 5개 글을 담아놓고 그 캐시를 계속 읽어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지금 갭 BBS에서 지금 게시판에 그 게시판 글 목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갭 BBS를 가보면은 BBS 안에서 어디냐? 겟 리스트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은 캐시 유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탈 메인 캐시 메인 이거는 아까 그 캐시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토어드 메인이라고 있잖아요. EH 캐시에서 가보면 스토어드 메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 스토어드 메인 캐시 이름인데 자 여기서 이 캐시 이름으로 캐시 이름 안에 또